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친구 덕분에 강남에 가게 되었는데, 강남에 가면서 알게 된 여사장님과 좋은 추억이 생겼던 적이 있어서 혼자서 그때를 곱씹으며 회상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대학물은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역하고부터 저희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 중소도시만도 못한 시골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동네 사람들 도와주면서 푼돈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에서 뭘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따라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처음에는 그냥 노가다판 같은 데서 일용직 위주로만 하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월세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허름한 곳에 살고 있어도 제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사판에서 만난 사람들 소개로 시작하게 된 일이 있는데 벌이 하나만큼은 확실한 직업이었습니다. 나이트에서 웨이터를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님 거리면서 반말은 물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걸 참아가며 사람들 비윗장 맞춰가며 하는 일이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벌이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오히려 고향에서 공부 꽤나 했다 하는 녀석들이나 동네에서 공무원 하고 있는 고향 친구들이 버는 돈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벌이가 확실했으니까요. 낮밤이 바뀌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시골촌 놈이 화려한 서울 여자들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소위들 말하는 나이트 죽순이들하고 친해져서 오히려 어떻게 여자 한 명 꼬셔보려고 나이트에서 술값 내고 테이블값 내가면서 돈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쉽게 만났던 것 같네요. 그때쯤에는 돈도 잘 벌었고 여자들도 많았으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정말 30살이 다 돼갈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친구들이 돈 조금 저한테 쥐어준다고 하면서 제 뺨을 툭툭 친다거나 예의 없게 반말을 한다거나 하면서 저를 무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을 내가 너무 오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돈도 정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마련할 때까지 돈을 모을 작정이었는데 그때 느낀 회의감 때문에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제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30살에 제 이름으로 된 커피숍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었는데 그러다가 나이트에서 친하게 지내던 죽순이들을 카운터를 보게 만드니 근처 대학가부터 사무실 다니는 남자들이 가게에 줄을 서서 음료수를 사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장사가 잘 돼서 호기롭게 대출까지 받아 2호점을 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죽순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돈을 올려줘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들쭉날쭉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나이트 웨이터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던 저였는데 2호점부터 삐끗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제가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쉽게 봤던 겁니다. 그렇게 2호점을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여태까지 모아놓은 모든 걸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빚은 생기지 않았지만 제 20대를 갈아 넣은 돈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이트로 돌아가서 대충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안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이래서 그런지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아니면 제 나이가 30을 넘어버려서 그런지 당장 돈을 보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1살 나이에 학력도 경력도 없는 저를 세상 어느 회사에서 써주겠습니까? 그것도 신입으로 말이죠. 그래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와 똑같이 용역사무소를 들락거리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하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처음 서울로 상경하는 걸 결심하게 만들었던
소문으로만 잘 살고 있다고 들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일은 경력이 필요 없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장사하는 가게에 방문해서 카드 단말기 서비스를 교체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영업일이었습니다. 처음 설치만 해주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 유선상으로 사후 처리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업무였어요. 단지 지역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친구 혼자서는 그 모든 가게들을 케어하는 게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저였습니다. 웨이터 일을 하면서 말빨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저도 마땅한 직업도 없는 데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사장님입니다. 친구가 하던 지역구를 제가 넘겨받게 된 건데 친구의 말로는 이 근방에서 가장 큰 손님이니까 이 여사장님한테만큼은 잘 해줘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강남 근처에 건물이 많은 곳에 장사했던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위치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여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여사장이라고 해서 저는 나이 많고 욕심 많아 보이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은 건 맞췄지만 아줌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보다 13살이 많으니 40대 중반인데도 전혀 4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고 잘 봐주면 30대 중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부도 매끈하고 스타일도 괜찮았어요. 특히 옷 입는 스타일만 보면 요즘 20대들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대라고 해서 제가 알던 나이트 죽순이들이 싸보이게 입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고급진 느낌이 들게 말이에요. 머리도 억척스러운 뽀글 파마가 아니라 길다란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주고 연갈색으로 염색을 해놔서 그런지 뒷모습만 보면 20대 여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라 가게 안에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여자들 중 이 여사장님보다 예쁜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는데 목소리도 간드러지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40대 중반의 여자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업 나온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하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보다 놀라운 건 이 여사장님의 재력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가게만 20개를 넘게 가지고 있었고 그 가게들 전부 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친구가 엄청 큰 손님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사장님은 김 선생님이 잘해주셨는데 박 선생님도 잘해주시겠죠 하면서 물어보는데 제 특유의 말발로 여사장님을 구워 삶아 신뢰감을 팍팍 드렸죠. 여사장님하고 미팅을 한 이유도 새로 차린 이 커피 전문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커피숍을 운영했었으니 제가 이래저래 설명하면서 포스기도 바꾸고 수수료가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했더니 제 모습이 신뢰가 갔는지 여사장님이 박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첫인상부터 여사장님의 신뢰를 얻은 후 친구한테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할 겸 여사장님이 운영하는 일식집에 친구 녀석을 불러냈습니다. 여사장님이 그 시간대에 그 가게에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간 거였고 제가 들어가니까 여사장님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저희를 자리에 앉혀주더니 실장을 불러서 저쪽에 큰 거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일부러 저희가 들리게 말하는 걸 보니 여사장님도 여관 내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서로 체면도 살려주고 해서 앞으로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여사장님 가게에만큼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여사장님이 조금 번거롭게 굴기 시작했어요. 카드 단말기다 보니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라 제 고객들한테는 사후 서비스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 여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틈날 때마다 이건 뭐고 저건 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 박 선생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저를 부르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여사장님이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언제 오냐 하며 물어보고는 했어요. 차라리 진상을 부리면 제가 화라도 내겠는데 정말 아무 악의도 없이 조곤조곤 말하는 데다가 큰 손님이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다른 가게들은 저를 한 달에 한 번 부르면 엄청 많이 부르는 거였는데 여사장님 때문에 매일같이 강남에 가야 하고 그만큼 저는 영업을 하러 다니지를 못하니 실적이 낮아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심한 날에는 심지어 하루에 두세 번을 만나야 하는 적도 있었고 여사장님의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만났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특히 저번에 알려준 걸 이해를 못하고 또 물어볼 때는 저도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제가 정말 고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한번 터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의 식장에 다 도착을 해가는데 여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일도 안 하는 토요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일부러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씹었는데 박 선생님, 진짜 이럴 거예요? 하고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짧지만 강렬했고 그 말이 엄청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사촌동생 결혼식장에는 발도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강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긴장도 되었지만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차려입은 저를 보고는 여사장님이 오늘 엄청 멋지다고 칭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으니 사장님이 괜히 오늘은 제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 용건도 없이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사촌 동생 결혼식도 포기하고 달려온 건데 아무 일도 없이 부른 거라고 하니 이거 무슨 동계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여사장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사장님이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따라오라며 차에 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긴장되기는 했지만 어디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식으로 인상 팍 쓰고 여사장님을 쳐다보는데 여사장님이 몸을 틀어서 제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왠지 거역할 수 없는 포스를 내뿜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나는 박 선생님이 진짜 남자로 마음에 들어서 부른 거라고. 그런데 여사장님하고 제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사장님이 하는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여사장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 때문에 1년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고 남은 기간마저도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인맥 때문에 골프며 밖으로 돌아 너무 외롭다고요. 거기에 남편도 지방에 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라고 애인을 만드는 게 무슨 죄가 되겠냐며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자기도 강남에서 사업 꽤 크게 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한창 때에 이렇게 예쁜데 남편만 재미 보고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저한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해 왔습니다. 여사장님 딴에는 나름 제가 여사장님 가게에 방문해서 일을 봐주고 하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달라거나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마시는 넉살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둘이 따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부른 건데 일만 보고 돌아가는 모습에 자기가 여자로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더욱 더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거기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는 여사장님은 없었고 그냥 한 명의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남들 몰래 여사장님하고 몰래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내 애인이 차도 없으면 쓰냐며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제 월급을 다 써도 모자라는 비싼 술도 사주시고 근근히 용돈하라면서 큰 것도 제 통장으로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와 있다는 기간에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남편 회사 근처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만남이 뜸해진 게 남편이 알아서 좋을 건 없잖아 하시면서 잠깐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가게로 불러서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하루빨리 남편이 다시 해외로 나가서 둘이 좀 더 가까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